안녕하십니까. 주식 승천의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저 주생 김도영이 오늘도 금요일 방송 책임지러 왔습니다. 금요일 어떤가요? 불타는 금요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불타는 금요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또 토요일 날 오전 근무를 하셔야 돼서 아직까지는 좀 쉬지 못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자,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금요일 하면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한 주를 정리하고 또는 한 주간의 매매 포인트를 정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다라는 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쌀쌀한 날씨, 이 쌀쌀한 날씨가 다가오게 되면 어떨까요? 저기 묵혀 있었던 옷장에 상당히 이제 좀 두툼한 패딩 점퍼부터 해서 니트류들 많이 꺼내시고 여름 옷들을 다시 수납을 하는 시간이 좀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정리를 하고 새로운 뭔가의 계절을 맞이하고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라 다시 준비를 해 나간다는 과정. 주식시장도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해방감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지만 어찌 보면 한 주를 정리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거든요. 자, 한 주를 마무리를 잘해야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다시 다음 주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까요? 바로 주식승천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요. 와우,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미국발 이 협상이 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23.50포인트로 2024.9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에 반해서 대형 시가총액권 종목군들이 가다 보니까 3.56포인트로 532.60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1070원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2.2원 하락 마감한 1071.40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발 훈풍이 좋긴 좋았지만 결국은 이제 불발이 된 상황이겠죠. 변동성이 주말에 어떠한 이슈들이 나올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장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모두가 좀 웃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스닥에서 웬만한 개별주도 움직였기 때문에요. 과연 이 금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온 멋진 승부사들, 멋진 멘토분들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최명성 멘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최명성 멘토. 참 일주일이 벌써 금방 다가와서 우리가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에 꼭 늘 뵙게 돼요. 네. 아주 좋은 금요일 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은 어떻게 가족들과 또 웃으셨습니까? 지난번은 되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잖아요. 네. 이번 주도 오늘 참 빵끄덕 웃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솔직히 뭐 종합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저 그랬는데요. 오늘 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발 그 훈풍이 불어서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거의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힘 안 들이고 가만히 앉아서 빵긋 웃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편하셨겠네요, 장중에. 아주 편했죠. 그래요. 수확을 이제 캐는 그 농사꾼의 마음. 예. 농사꾼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계절을 좀 승천하셨던 얘기죠. 네, 가을인데다 또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종목의 달이. 우리 최명성 멘토. 이장님다운 면모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오늘 외국인이 31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기관도 22일 만에 이제 사자세로 들어왔는데요. 뭐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회원들과 저희 가족들과 함께 뭐 좋은 장이었다라고 뭐 수익 좀 냈고 했기 때문에요.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고 즐거운 장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모든 종목군들 이제 포트에 구성해놨던 가족분들의 종목군들이 상당히 같이 동반해서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장에서 소외되지 말고 같이 달려간다라는 것도 상당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까지 폐장일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계좌는 반드시 이 두 분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신호등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시간이 계속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멘토들이 준비한 시장 이슈에 따른 종목 확인해 볼 시간이겠죠. 만나볼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승천하는 그 시간. 잠시 뒤 종목 봤나? 봤다. 뭐 봤나? 종목 발견 그 시간. 신봤다 시간 잠시 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자체가 워낙 시장이 워낙 좋았었다, 외국인들 수급이 좋았었다라는 얘기와 함께 급반등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멘토분들이 이 좋은 시장 속에서 그래도 전략을 엿보아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전략,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전략을 세웠고 그 속에서 신바타 종목이 발굴돼서 트레이딩 관점이냐 아니면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시간일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명석 멘토. 네. 오늘장 예. 얘기 좀 해주시면서 이슈로 한번 이끌어가 볼까요? 오늘 그러니까 거의 시장이 뭐 눈 뜨자마자 폭등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융주라든가 증권주 또는 건설주 거의 뭐 트로이카주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우량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 코스닥도 덩달아 개별주 등도 뛰었는데 이런 이제 종합지수가 가고 우량주가 가고 트로이카주가 가고 또 코스닥 개별주가 뛸 때는 굳이 우리가 뭐 노력할 필요 없이 들고 있는 주식을 그냥 가만히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나고 또 오늘은 그런 은행 관련주, 금융 관련주, 또 건설 관련주, 증권 관련주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목들을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우리가 아무래도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 최명석 멘토를 통해서 이슈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융주들의 주가가 모처럼 동반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떠오르며 오늘 코스피 지수가 2024까지 반등한 데 따라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3분기 실적이 바닥을 치고 전망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올리고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금융주가 나 소외되지 않아서 나도 같이 가겠어 라고 하면서 오늘 강한 상승세가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 종목 발견 신바타 관련주들 한번 볼까요? 네, 관련주는 현재 그 KB금융지주, 우리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있는데요. 제가 한 두세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4대 금융주의 시장의 가장 시중 은행 중에서 가장 탑 4명이 나온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기사와 함께 오늘 금융주까지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의 급반등을 같이 연출했었던 것 같아요. 네. 내용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죠. 예, 오늘의 시장의 꽃은 금융주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톱백으로 제가 먼저 KB금융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 도표 그림을 보시면요. 오늘 KB금융이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마어마한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나왔는데요. KB금융은 지주회사로 설립되었으며 금융회사 지주의 총자산을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금융 회사로 뽑히고 있는데 최대 고객과 최고 많은 보유 은행 지점을 가지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보시면 오늘 재밌는 게 보시면 네. 투자자별 그 매수를 보면요, 오늘 기관 쪽에서 82만 주,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등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합지수가 간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대장주가 금융주에 있어서는 KB금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금융이 있습니다. 우리금융도 보면 1차 10,000원에서 2,650원까지 약 25%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주고 오늘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은행주를 다 살펴보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 오늘 그 우리금융 보면 제 그 그림을 보면 외국인이 15만 3천 주, 기관이 67만 주, 연기금이 47만 주, 사모펀드 36만 주 등 연기금, 기관 뭐 할 것 없이 기타 금융기관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즘 증권에 들어간 돈이 적은데 오늘 KB금융이라든가 우리금융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건 심상치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금융과 우리금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금융지주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주식도 3만 3천 원짜리가 3만 8천 원, 거의 20% 상승했다가 한 2, 3주 조정 후 오늘 강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식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보시면 현재 오늘 또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투자자가 기관, 보험, 투신, 기타 연기금, 사모펀드 등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금융주가 첫 번째 가는 신호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KB금융지주, 우리금융, 하나금융지주가 대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최명석 또 지금 얘기하셨던 거는 지수가
간다라고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장 역할 쪽으로 지금 금융주가 왔다라는 거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예. 오늘 기관들이 이쪽으로 쏠렸거든요. 예. 증권주와 함께요. 예. 그럼 기관이 혹시 포트폴리오를 금융주로 가는 건가요? 오늘 금융주와 건설주, 그 증권주로 왔는데요. 네. 거의 돈들은 금융주로 왔습니다. 네. 근데 가장 그 중에 종합지수가 상승하면서요.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그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가장 그 실적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 금융주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4대 금융주를 잘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요. 최명덕 멘토는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제 바로 간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거든요. 네. 그 속에서 이제 금융주가 간다라고 주셨거든요. 네. 자, 그러면 정대 멘토는 좀 여쭤보면 시장이 바로 가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일단 바로 갈지 안 갈지 뭐 결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 좀 그 미국 그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그런 아주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 추이를 좀 보고 우리가 좀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좀 이제 2020포인트로 오늘 좀 찍었는데요. 여기가 좀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면 최명석 멘토는 여전히 상승이 가능하고 금융주가 중심적으로 주도가 갈 것이다. 라는 의견에 반해서 정대희 멘토는 아직까지 지수의 위치상으로 보면 예. 조금은 지금 가기는 어렵다. 좀 쉬어가야 된다. 예, 맞습니다. 더 확인을 해봐야 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쉬었다가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정대희 멘토님 얘기하셨던 단기적인 고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2020포인트가. 예. 그 보시는 이유, 근거는 뭡니까? 일단 뭐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방 정부에 대한 그 불확실성도 좀 있고요. 또 너무 많은 지금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차익 매물들이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조정이 들어와야 주가가 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2100포인트를 가던 2200포인트를 가던 항상 좀 눌림 후에 좀 쉬었다 가는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정식적으로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근데요, 최명석 멘토, 좋아요. 기관들이 주도 섹터로,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오늘 시장에 기관이 같이 들어왔단 말이죠. 네네. 근데 이 증권과 은행인 큰 종목군들로만 집중력이 쏠렸단 말이죠. 네네. 자, 그래도 무조건 우리는 이제 피해 가실 수 없는 시간입니다. 네. 말씀하셨던 네 종목 중에 예. 이 종목만큼은 반드시 포트에 사야 되고 대장이다라고 하는 거. KB금융주입니다. KB금융이요? 예. 그럼 자,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예. 하나하나씩 매매 포인트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어보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을 거고 신규로 잡고 싶으신 분들 많을 거란 말이죠. 예. 저는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주 전에 이게 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이게 하한가가 한번 나왔는데요. 꿋꿋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KB금융을 설명을 드리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기관 쪽에서 82만 주, 그다음에 보험, 투신, 연기금이 보면 거의 한 달 내내 KB금융을 사고 있습니다. 또 앞쪽에서 보면 기관 쪽에서도 한 달 내내 계속 사고요. 투신, 보험, 그다음에 사모펀드, 기타 법인 등에서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그 개인을 제외한 여러 기관 한 6군데에서 계속 들어왔을 때는 뭔가 있는 겁니다. 근데 KB금융이 신고가가 나타났거든요. 그건 6개월 만에 신고가가 나타났는데 원래 대장주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이 신고가를 뚫고 갑니다. 그래요?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 그래서 거의 6개월 단위로 신고가가 나타났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 신고가가 나왔고요. 대량의 거래량이 나왔고 또 종합지수 가려면 항상 그 금융주라든가 건설주, 증권주 가야 되는데 증권주에서 사실상 요즘 약세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금융주 약세장이 미국발 양적 완화 정책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KB금융을 강력하게 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들어와야 되고 네. 사실 분들은 일단 신고가를 돌파하기 때문에 네. 바로 사지 마시고 네. 약간 눌림 줄 때 조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머리에서 팔고 싶고 어깨에서 팔고 싶으시겠네요? 어느 네. 정도 보면 될까요? 현재 그 KB금융지주가 39,950원인데요. 주봉으로 보면 한 45,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000원까지는 편안히 들고 가시면서 약 44,000원이나 45,000원 정도 왔을 때 분할 매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이
이 경험적인 노하우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평균 잡아 신고가를 만들고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의 그 3개월율 그리고 6개월율에서 우상향을 좀 가던 그런 템포들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경험 노하우도 좀 부지런하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요. 시장은 가는데 그 속에서 금융주가 주도가 될 수 있다. 뭔가 솔깃한 내용이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맞서는 우리 정대희 멘토는 오늘 시장이 되게 강하고 좋았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전략을 엿볼 수 있는지 뭔가 재밌는 내용, 그 테마를 만들 수 있고 실적을 가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 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요. 예, 일단 뭐 대부분의 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대부분의 업종 다 상승을 했고, 아까 이제 우리 최명석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금융주와 그리고 증권주들이 잘 갔습니다. 또 거기에 유틸리티 가스 업종도 잘 갔고요. 오히려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딱 네 업종이죠. 뭐 인터넷, 코스닥 쪽의 인터넷과 그리고 코스피 쪽의 통신업, 그리고 또 코스닥 쪽의 통신 장비, 음식료 이렇게 빠졌는데요. 뭐 오늘 이런 장 중에서도 저는 좀 이게 오늘 좀 종목 신봤다라는 종목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기사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사업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혜주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근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초, 중, 고등학교의 학습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즉 스마트 교육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내년에는요. 디지털 교과서 적용을 앞두고 전국 시도교육청이요. 총 2조 원대에 이르는 스마트 학교 전환 사업에 따라서 발주 전망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올 말까지 전국 350여 개 학교에서요 스마트 교실이 설치가 될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스마트 교실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되네요. 정책적으로. 자, 여기서 종목 발견 신봤다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오늘 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6개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워낙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비상교육과 그리고 크레디오, 그리고 메가스터디, 그리고 코아스, 코텍, 디지털 대상이라는 이 6개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이 중에서 좀 탑픽 종목으로 좀 뽑아드릴 종목은요. 일단 뭐 메가스터디와 그리고 비상교육 그리고 코텍 요 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뭐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그 디지털 교과서 적용을 앞두고선요. 능률 교육과 함께 그 교과서 작업을 하는 기업으로 좀 선정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지금 고등부 온라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교육 쪽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건실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또 코텍, 왜 갑자기 코텍이라는 종목이 나오지? 이건 디스플레이 쪽인데, 예, 맞습니다. 이제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전자칠판이라는 걸 좀 이제 대두화가 되거든요. 이 코텍 같은 기업은요 산업용 모니터, 즉 카지노용 그 모니터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그 스마트 스쿨이 진행되고 있는 그 캐나다라든가 미국 쪽에 즉 이 기업의 모니터가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자칠판의 판매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뭐 비상교육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사명은 참 좋아요. 예. 근데 좀 이제 최근에 와서 좀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지금 교육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지금 다 주가가 좀 역배열적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요 기업도 그리고 또 이제 또 수급도 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이 이제 좀 지금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다져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번 좀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또 과거에 이제 좀 지지라인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14,000원 정도를 좀 올라타주고 다시 한번 좀 정배열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좀 수급까지 확인해가면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아니군요. 그럼 예, 단종에만 넣어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메가스터디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우상향으로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거래량이 조금 적은 거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게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오늘 뭐 이틀 동안의 양 이틀간에 지금 주가가 좀 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한 72,50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업은 이제 코텍입니다.
진짜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카지노, 즉 산업용 모니터의 약 50% 이상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또 수급도 보면 최근에 괜찮습니다. 수급도 보면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지금 어때요? 주가도 지금 정배열로 가다가 살짝 매수하기 좋은 아주 눌림목 자리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지금 16,150원이 종가인데요. 15,000원까지 좀 분할매수 해보시고 손절가를 14,000원 정도로 좀 잡아보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 정대임의 또, 자, 이 코텍이, 예. 교육 스마트 스쿨,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서 그렇게 참 어색해요. 왜냐면, 최근에 때는 아시죠? 원래 카지노하고 의료, 예, 특히나 이제 카지노 쪽, 이 터치패널 쪽이 전자칠판 예, 예. 개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마트 스쿨 쪽으로 상당히 실적도 이제 가미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최근에 이제, 코텍 같은 경우는 그 카지노 그 모니터랑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공기관에 있는 대형 그 모니터 사업에서 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최근에 우리보다 먼저 스마트 교실을 도입한 캐나다라든가 이런 선진국에서 네. 이쪽 코텍 업체의 그 산업용 모니터를 갖고 전자칠판, 즉 전자칠판 쪽의 매출 부분이 증가가 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최명성은 또, 전 솔깃해요. 네. 네. 금융주도 솔깃한데, 스마트 스쿨 관련된 그래요. 정책적인 개념이잖아요. 예. 이제 확장이 될 테고요. 예. 저만 생각해봐도 그 분필 맨날 주번이 돼갖고 분필 닦고요. 그 털고 오고요. 예. 막 그 분필 가루 먹고요. 막 이랬었거든요. 예. 자, 경험적인 노하우로 왔을 때, 지금의 이 세 종목, 정대희 멘토가 가지고 오셨던 이제 탑픽 세 종목을 놓고 보면, 예. 어떤 게 가장 매력 있나요? 죄송한데, 예. 그거 있기 전에 금방, 김대현 씨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리가 책가방을 엄청 많이 무겁게 들고 다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분필을 많이 먹었어요. 예. 네. 그럼 이제 그 스마트 스쿨이라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도 어떤 모습을 바뀌는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갖고 온 자료를 좀 이렇게 그러시죠. 보여드리고, 그래요. 좋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자, 네. 자,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제 요런 모습이죠. 여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태블릿 PC. 지금 최근에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쪽과 모바일 기기가 나오는데요. 요러한 이제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바뀔 거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이렇게 태블릿 PC, 아주 가벼운 태블릿 PC 하나만으로 놓고도 수업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거고요. 자, 또 화면을 또 보시면요.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개선이 되느냐. 스마트 교실을 통한 교실 수업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고요. 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학습권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폭넓게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일반 수업, 일반 교실 수업, 뭐 특별 교실 수업, 교실 통합 수업, 뭐 장애, 특히 초중 고등학교 같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현장 학습 기능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다니는데 그러한 시간이라든가 좀 비용을 이런 우리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태블릿 PC, 즉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걸로 인해서 좀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대희 멘토께서 가져오신 그 여러 가지 학습 자료라든가 그건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네.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동네 이장이 되기까지 많은 공부를 하거든요. 네, 제일 선생님 앞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분필가루를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그래서 네. 많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메가스테디라든가 뭐 코텍이라든가 비상교육이나 종목이 다 좋아요. 근데 전체를 봤을 때 너무 거래량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코텍은 6만 9천 주고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메가스터디는 19,000주. 그다음에 비상교육은 5만 주인데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매수하기가 좀 뭐랄까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뭐야? 세 종목 다 좀 경험적인 노하우선 거래량 때문에 좀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보다도 좀 거래량이 붙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대희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시면요. 차트상에서도 좀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5월 달에 좀 고가를 좀 찍고요. 지금 역배열로 좀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교육에 대한 그 지원 논란, 뭐 추가금이 그런 것들이 좀 반영도 어느 정도 됐었고요. 또 지금 거래량이 없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매집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을 좀 추천드린 이유는 내년 디지털 교과서의 그 선정 작업을 하는데 교과서를 만드는 한마디로 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을 할 때
비상교육과 능률교육이라는 이 기업이 선정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충분히 있을 거고, 지금은 조금 그렇지만 한 14,000원 정도 다시 한번 정배열로 돌아서게 된다면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셔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뭐 코텍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우리나라 그 중소기업들 중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죠. 안정적인 성장 매출 구조와 그리고 세계적으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은 기업 중에 바로 코텍이라는 기업이 그 중에 한 기업이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코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거래량은 좀 적습니다. 뭐 가격대에 비해서 거래량도 좀 적은데요. 최근에 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고 또 거래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 종목의 평균 거래량은 약 한 40만 주 정도에서 20만 정도가 밖에 안 돼요. 최근에 보시면 거래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올라왔고 지금 잘 눌림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유롭게, 즉 급등주가 아니고 여유롭게 매집이거나 매수할 수 있는, 지금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요. 이러한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최근에 크레듀라는, 즉 또 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계열사, 삼성그룹의 계열사인 그 크레듀라는 기업과 함께 최근에 이런 이슈로 해서 유일하게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고, 또 고등부 교육의 그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오프라인 교육의 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상당히 잘, 거래량 없이도 잘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천천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천천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제 두 분의 이슈에서 종목 발견 신봤다도 좀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경험적인 노하우, 우리 이장님 최명성 멘토는 거래량이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신 반면에 정대희 멘토는 아니다. 거래가 중요하지 않다, 거래량이. 왜냐하면 주가는 잘 갔다. 그 작은 거래량 가지고. 그렇다면 저희의 취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이슈를 통해서 종목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트레이딩 관점,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이슈가 주목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용기도 있는 자에게 미인을 얻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샘플러스 가족분들의 계좌를 한 땀 한 땀 위로 빵 하고 뽑아줘야 될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승천주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분께서는 어떤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집어넣는 내일장 승천주로 가지고 나오셨는지 마중 나가 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마중 나갔죠? 네, 내일장 승천주로 정대희 멘토 두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미래나노텍,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나오셨고요. 최명성 멘토는 제일기획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먼저 미래나노텍부터 투자 포인트부터 출발해 봅니다. 네, 미래나노텍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화면 좀 준비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래나노텍을 최근에 말씀을 드린 거는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의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요걸로 인해서 최근 이제 갤럭시 라운드라는 그 스마트폰이 나왔죠. 거기에 핵심적으로 여기 미래나노텍에서 개발한 그 터치 스크린 패널 쪽에서 강력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전자의 그러한 앞으로의 그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의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자, 터치 스크린 패널의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ITO라는 그 소재를 갖고 우리가 터치 스크린 패널을 이제 만드는데요. 그 최근에 공급 규모가 즉 부족하다는 거죠. ITO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대체 소재인 메탈 메쉬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터치 스크린 패널을 좀 만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광학 필름이라는 걸 갖고 최근에 이제 그 갤럭시의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인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다가 여기서 개발한 고경도 필름, 즉 가볍고 깨지지 않는 소재를 갖고선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이제부터 좀 넘겨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단 요거 제품이고요. 자, 보시면 이제 예상 실적이라는 게 좀 나오겠습니다. 바로 이제 실적으로 좀 먼저 들어가겠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좀 부합이 되면서 2013년도에는요,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증가가 됩니다. 물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나오진 않는데요. 이 기업의 좀 펀드멘털적인 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 네.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전방업체들에 대한 투자 설비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메탈 메쉬 소재를 통해서 ITO, 즉 공급 부족인 ITO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광학 필름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의 강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원가, 즉 독자 공법을 통해서 본인들만의 그 가격 생산성이라든가 가격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는 그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업은 삼성전자의 납품을 거의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상 실적이라든가 보셔서 이 기업을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보고 바로 매매 포인트 매매 한번 포인트를 살펴보죠.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요. 일단 매매 포인트 같은 경우는 현재가가 7,860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 종가 기준으로 7,860원에 그대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손절가는 일단 최근의 저점인 7,36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자, 현재 지금 약간의 좀 박스권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7,860원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360원,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 미래에나트를 보니까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였는데, 제 친구가 부동산을 합니다. 예, 예. 근데 한 3년째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놀러 가면 오로지 1년 내내 미래에나노텍만이 매매하거든요. 예, 예. 계속 들고 있는데, 그래서 너 왜 내 친구한테 왜 이 종목을 하느냐 했더니, 자기 뭐, 그 사촌 동생이 다니는데 회사가 너무 좋대요. 예, 예. 방금 살펴봤는데 회사가 너무 좋은데, 예. 내가 볼 때 좀 지금 역배열 추세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역배열 추세인데 이렇게 추천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발언 너무 강하셨는데 추천해도 됩니까는 좀 순화되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최영수 멘토? 글쎄, 추천. 너무 세게, 답변을 먼저 들어보죠. 예. 당황했습니다. 저도, 온화하신 그 이장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세게 나오시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제 좀- 친구의 친구가 미래나트를 꼭 들고 있기 예, 때문에 예. 많이 샀어요, 지금. 자. 그래서 친구의 감정을 대변해서 좀 예. 전달해 주신 거군요. 의리를 생각해서 제가 예, 물어본 예. 거예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스마트 스쿨, 즉 스마트 교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태블릿 PC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탈 메쉬라든가 그리고 광학 필름을 통해서 그런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중대형 터치 스크린 패널의 즉 TSP 쪽에 강점을 갖고 있다. 가격 원가 가격 그 소재의 가격이 좀 다운되고요. 그 생산성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들이 만들고 있는 제품을 누가 사주고 있느냐? 바로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 교실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애플 제품보다는 이런 삼성 우리나라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아마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기업은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생산성에서 충분히 다른 기업들보다 월등히 앞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매수해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배열 상태이긴 하지만 기업의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역배열 상에서 미리 세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정대희 멘토의 답변 속에서 어떤 게 더 궁금이 생기냐면요. 최영수 멘토. 예. 그 경쟁사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경쟁사들이 누굴까 되게 궁금한데 안 알려주실 것 같아갖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가치의 꿈을 사는 예.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한미반도체. 지난 시간에도 이 반도체 관련주 쪽을 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한미반도체도 후공정 쪽인지 아니면 전공정 쪽인지 궁금합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 글로벌 후공정 업체다. 후공정 반도체 장비 업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즉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최근에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4년도에 비메모리 시장의 그 비메모리 시장 규모가요. 메모리 시장의 약 3.6배, 즉 약 2,500불 정도가 되고요. 2015년도에는
2,250억 불, 그리고 2016년도에는 2,800불 정도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그 비메모리 시장을 전방 산업으로 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견조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도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또 중국 저가형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수혜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그 중국 쪽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요,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그 내년에 그런 중국들에 대한 저가형 스마트폰 판매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패키징 시장이 약 내년에는 25% 정도 시장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기업은 절단 장비, 즉 반도체 제조부터 검사까지 종합, 즉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조부터 검사까지 모든 장비를 만든다. 즉 제품도 다양하고 또 세계적으로 기업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절단 장비 분야의 세계 1위 업체다. 그리고 견조한 실적을 갖고 있다.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의 이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즉 전방업체들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 설비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혜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지분이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적이라든가 자금적에서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매매 포인트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종목도요. 뭐 바로 공략 들어갑니다. 12,25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바로 들어가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11,000원. 최근에 저점 자리를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최근에 고점 자리인 13,000원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미반도체는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전고점 근처에 매물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래량이 적은데 정대민 멘토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기업도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냐, 산업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바로 전방업체들에 대한 투자 설비 확대, 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에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에 모멘텀이 하나 불었죠. 그래서 충분히 이 기업은 거래량이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관없다. 이래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일이와라 같은 한시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이 한일이와도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없었어요. 거래량은 없었는데 요 자리에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엄청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일이와 같은 한시긴 하지만 업종은 저는 다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 종목도 충분히 한일이와처럼 이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정대희 멘토의 미래나노텍 한미반도체의 시장의 트렌드를 읽어보자라는 내용 속에서 이제 승천주를 한번 읽어봤고요. 자, 최명석 멘토가 되게 날카롭게 탁탁 질문까지 하셨거든요. 승천주 어떤 종목인지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들어보죠. 네, 저는 요즘 3주 동안 시장에 앉아서 종목 찾기가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제가 보석 같은 종목을 찾아왔는데요.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가 하나 나오는군요. 네,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오늘의 추천자는 제일기획입니다. 대주 지분이 삼성물산 18%, 제일기획 자사주 12%,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신탁 7%로 안정적입니다. 광고업을 목적으로 1973년 1월달 설립됐는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이 주력 광고주들이며 계열 및 비계열 광고주의 인프라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울 본사를 비롯해서 미국과 유럽 신흥시장에 걸쳐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시장에도 계속 진출하고 있는데요.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도 양호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정대희 멘토님 삼성그룹 하면 상징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건희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주 잘하시네요. 그럼 제가 지금 그림을 보여주겠는데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세련된 여인의 누군지. 이건희 씨 혹시 따님? 너무 잘하시네요. 예, 근데 제일기획의 부사장님이신 이서연 부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아주 똑똑하고 야무지고 일처리를 잘한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기획의 상징적인 인물인데요. 자, 이분이 어떻게 지금 일을 잘했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은 현재 매출액이요. 4년 전에 1조 4천억이 1조 7천억, 2조 3천억, 2조 8천억 계속 들어갑니다. 장사 정말 잘하는군요. 아주 잘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080억, 1,065억, 1,260억, 1,487억 4년 연속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4년 만에 40% 근데 올랐는데요. 예. 이거
지금 뭐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네. 이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거기에 걸리는 종목이긴 한데 네, 그런데요. 삼성전자 쪽에서 예, 제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 전 세계로 다 나가고 있는데요. 뭐 북미, 유럽, 아프리카, 뭐 유럽, 뭐 동남아시 다 나가는데 삼성이 가는 곳은 제일기업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삼성이 승승장구한 한 이 종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빨리 그 매수가를 드리겠는데요. 네, 매매 포인트 한번 차트를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 매매 포인트는 현재가 25,550원 근처에서 하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29,000원을 드리겠습니다. 29,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손절가는 24,000원이니까 잘 지켜주시고, 여기 뭐 차트 정배열에서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역배열에 따진 이 차트 모양 정배열이다. 와, 진짜. 네, 정대일 멘토. 예, 뭐 저는 아까 이제 그대로 되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이제 거래량을 갖고 자꾸 말씀하셨는데, 네. 예, 뭐 제일기에 뭐 개찐 도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한번 거래량이 22만 주면은 좀, 그래도 아까 5만 주, 6만 주짜리 네. 한다면 낫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가격이 25,000원대라 충분히 뭐, 한 2,500원짜리 하면 228만 주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최명선 멘토님도 거래량보다는 펀드멘탈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제 종목도 괜찮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은 마무리가 훈훈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의 제일기회, 한미반도체, 그리고 또다시 미래나노텍을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종목을 살펴봤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점검하는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아시죠? 운용 원칙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시한 매수가 같은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편입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출연은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입니다.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잠시 뒤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보는데 가스공사오늘 5% 급등 축하드립니다. 자, 승천주로 제일기획 현재 투자 포인트, 매매 포인트를 가지고 월요일날 편입 시도합니다. 금일 같이 출연하신 정대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잠시 뒤에 점검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주로 월요일날 미래나노텍을 현재의 매매 포인트로 편입 시도하고요. 한미반도체도 지금과 같은 전략으로 편입 시도합니다.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락앤나를 비롯해서 4종목이 포트에 들어왔는데요. 금일장 한미사이언스가 강보합 마감을 하면서 플러스권으로 들어오면서 포트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나무노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한국전력을 비롯한 3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두산중공은 2%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현재 수익률 2.10% 그렇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상보를 비롯한 메가스터디 2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상보가 오늘 약보합 마감하는 모습 속이지만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P&E 솔루션 원익 IPS가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원익 IPS가 금일장 같은 위치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수익률 10%를 넘어섰습니다. 축하드린다 말씀드리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양순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미약품을 비롯한 아랩텍, 이노칩 3종목이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꾸준하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홈테크와 성우전자가 포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성우전자 포트에 들어오고 나서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률 10%를 넘어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일고무벨트, 삼성중공업 벽산이 포트에 들어왔는데요. 금일장 삼성중공업이 0.9% 상승 마감하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베스트 확인합니다. 정재훈 멘토의 하림홀딩스가 11.4%로 이 거래를 연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저희가 포트폴리오까지 확인을 좀 해봤으니까요.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최명성 멘토를 통해서 먼저 보유 포토 점검해보자. 네, 그림을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가스공사를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추천했는데 한 6% 정도 하락했다가 오늘 장중에 6.7%까지 상승했습니다. 근데 국가 정책에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종목에 국가에서 그 오늘 대량에 밀어준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 장중에 6.7% 상승했는데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가 차 바이온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추천하고 나서 한 6%까지 상승하다가 어제와 오늘 거의 약간 눌림목인 것 같아요. 오늘 장중 2% 정도 나오는데 회사 비전으로 볼 때나 향후 그 바이오 제약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좋은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특허도 받았고요. 배아줄기협회 임상 특허도 받았고 하니까 이 종목은 차분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피델렉스를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메모리 관련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도 아주 실적이 좋고 회사 좋고 더구나 그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지분을 8.7%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치고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기술력이라든가 회사의 실적이 아주 좋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현재 4% 정도 수익이 나 있는데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특수건설인데요. 이 종목은 그 글자 그대로 특수한 건설업체를 하는 건데 아주 위험한 교량이라든가 터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리 공사 그런 걸 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현재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구간을 할 때는 꼭 특수건설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번에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현재 우리나라 발주처가 회의에서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올라갈 수 있는 상승률이 충분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네 종목 현재 한 종목 빼고는 다 수익권인데요. 편안히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뭐 강력하게 좀 보유 의견을 좀 주셨고요. 급변하게 지금 포트폴리오 점검은 차익 실현이라든가 또는 손절 처리는 없다.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맞서는 정대인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작합니다. 예, 먼저 좀 조이맥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이맥스가 좀 이제 주춤주춤 하는데요. 조이맥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손절가가 좀 손절가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가 37,500원에 제시를 해드렸는데 지금 수급상을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약간 밀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주가를 주식을 좀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손절가를 37,500원에서 35,000원 지금 표시해드린 요 라인으로 좀 조정을 하겠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충분히 3분기 실적이라든가 4분기까지도 실적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뺏기지 마시고 손절가를 좀 조정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존의 목표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손절가만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조정을 하셨습니다. 35,000원으로 여러분들 적어놓고 멘토링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터파크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조이맥스와 관련해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제가 다 실적을 염두에 두고, 즉 가치주로서 실적을 염두에 두고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실적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실적들이 예상치가 아니었고 2분기 같은 건 잘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즌 1에서도 실적치 예상치를 갖고 드렸는데 실적이 부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지금 최근에 보시면 또 오늘 수급을 보면요. 기관이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 좀 기관 투자자들이 좀 팔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해줬다라는 걸 좀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시장을 외국인들이 끌고 간다라고 좀 봐도 되겠죠. 그러면서 이 종목도 주식을 뺏기지 말고 그래서 손절가를 조금만 낮추겠다. 그래서 손절가를 8,000원 자리로 기존의 8,500원에서 8,000원 정도 즉 박스권 하단 자리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다 우리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마지막 인터파크 같은 경우 8,000원으로 정정했다라는 거 확인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마쳤으니까요.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고지를 하고 저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불타는 금요일을 저도 열심히 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 주쌤이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신호등, 로직 시스템, 현 선물 모두 다 동반 매매가 가능한 로직이죠. 공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월요일날 바로 월요일날입니다. 강연회 이후에
장중에 공개 방송으로 진행돼 8시 30분부터 샘플러스 저랑 같이 하루 신나게 신명나게 한번 신호등이랑 같이 놀아보시죠. 자, 서울 강연의 고지입니다. 주식승천 진격의 F4. 자, F4의 F는 페이스는 아닙니다. 얼큰이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재훈 멘토, 그리고 남은호 멘토와 김용준 멘토가 동시 출격을 합니다. 동부증권 금융센터 지하 1층에서 진행이 되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니까요. 250석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들 오셔도 넉넉하다. 많이들 소문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날 다시 주식승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